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한국인들이 매수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저번 주에 연달아서 있었고요. 여기서 실적 발표가 뭔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미국 주식 실적 발표 일정 어떻게 확인하는지부터, 그리고 이번 분기 기술주들의 실적 리뷰까지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은 이게 좋아 보여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고 주식을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 투자 포인트라는 게 영원히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재료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내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한 재료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회사의 영업 상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궁금할 때마다 이런 회사들에, 특히 미국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은 이번 분기에 돈을 이만큼 벌었고, 그렇게 벌어온 돈을 어떻게 유용하고 있는지 자산, 부채, 자본의 내역들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모두에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실적 발표, 어닝 릴리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기업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제가 표를 인터넷에서 캡처를 해온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월 29일 장이 끝나고, 애프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이 끝나고 실적을 발표를 하고, 여기 보시면 애플이나 아마존, 비자 같은 회사들은 4월 30일 장이 끝나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엑손모빌은 5월 1일, 디즈니 같은 종목은 5월 5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 실적 발표 일정 같은 경우는 매 분기 회사마다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요. finbiz.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사이트도 미국 주식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고, 맵 부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밑에 이제 내려와서 오른쪽 아래 여기 보시면 광고창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지금 제가 주말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일정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시점부터 일주일간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 정도를 확인하시고, 실적이 발표되면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미국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왜 좋았으면 왜 좋았고 안 좋았으면 왜 안 좋았는지 이유를 말을 하면서 다음 분기나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사나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뒤에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연달아서 나왔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들의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애플 이라는 4개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아마존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살짝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날 기대감으로 4%가 올랐고, 그 다음 날 30일은 1% 정도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EPS, 주당 순이익 데이터에 실제치와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한 컨센서스 추이를 나타내 놓은 차트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4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에 비트하는,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고,
있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안심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나 이 종목 실적에 반영될 것인가 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에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 회사이기도 하고 실적도 굉장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런 차트나 혹은 이제 얘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언급을 했는지를 보실 때는 이 시킹알파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좋은데요. 시킹알파.com이라는 주소를 쳐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보고서나 뉴스 혹은 이런 식으로 아티클들, 주식 관련한 블로그 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를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사이트를 굉장히 애용을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검색을 해서 종목을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주가 추이는 물론 볼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애널리시스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작성한 글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10시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아티클입니다.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제 얘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말했던 가이던스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일단 숫자 자체가 키 매트릭이 얘네가 발표한 실적 숫자 자체가 컨센서스를 부합한 건 물론이고 오히려 얘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꼽힌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줌이라는 원격 화상으로 회의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작은 회사, 상장주거든요. 요 주식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 줌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격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기술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핫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핸들링할 수 있다와 같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관련해서도 엑스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영어 읽는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아티클들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뭐 구글 번역 활용하면 미흡하게나마 번역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킹알파에 있는 글들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뉴스와 마찬가지로 이 저자의 좀 주관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어닝스에 들어가시면 숫자로 볼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EPS가 어땠고 이 회사의 매출이 어땠고 이런 키 밸류들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닝스 썸머리 부분에 이제 이번에 4월 29일에 실적 발표했고 EPS 데이터 그리고 레비뉴 매출 데이터가 예상치에 비해서 얼마나 부합을 했는지와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럼 다음 실적은 언제 발표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건 예정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여기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날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아까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던 이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였고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올해 내내
매 분기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이 이 데이터에 부합하게끔 나오는가라는 걸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내내 이제 분기별로 10% 중반대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아티클이나 뉴스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 실적 발표의 원문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원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돌아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하는 실적이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29일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 기사를 캡처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9일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일단 50불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고가는 870불까지 찍고 조금 흘러내려서 결국엔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 숫자는 잘 찍힌 편인데 이 내용을 뜯어봤을 때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뉴스나 이제 블로깅 글들이 올라와 있고 지금 5월 1일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윗을 올려서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5월 1일 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8%대의 큰 하락률을 보였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최근 이 뉴스 같은 경우 앨런 머스크의 발언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요 글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뜯어서 분석한 글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는 비트를 했는데 크레딧 세일즈가 전체적인 결과를 좋게 만든 것 같다라는 이제 서머리 내용이 나오고요. 쭉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고요. 밑에 내려와서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맞췄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던 이유가 크레딧 세일즈 부분을 제외하면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고 이제 테슬라가 워낙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 하에서 이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시킹 알파 들어오셔서 관련된 블로깅 글들이나 뉴스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숫자 자체는 좋았으나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걸 보면 이제 세부적인 재무제표나 내용들을 까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앨런 머스크의 발언 또한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랑 애플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장이 끝나고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두 회사 모두 그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EPS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이제 매출액단에서 성장이 작년과 똑같은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제대로 제시를 못해서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2분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따라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조금 더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이랑 애플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킹 알파 들어가셔서 관련한 블로깅 글들이나 뉴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기술주의 실적을 찾아보고 이게 왜 그런지 어떤 소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